안녕하세요, 닥터존입니다. 지난번에 수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눴죠. 수면 주기와 생체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초 준비 과정이었고요. 오늘은 잘 자기 위한 수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수면 위생이 수면 치료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수면 위생을 지켜나가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지 못하면 결국 치료는 약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약을 드시지 않고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랬구나 하고 전혀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수면 장애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꼭 실천을 해서 수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다음날 딱히 계획이 없는 그런 분들은 시간을 아무 때나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늦게 잤으니 늦게 일어나고, 어떤 날은 일찍 잤으니 일찍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반드시 늦게 잤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좀 피곤하다고 너무 일찍 주무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리듬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밝은 빛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밝은 빛을 쬐게 되면 우리 뇌속에서는 아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각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쐬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밝은 전등이라도 잠깐 켜두는 것이 수면 리듬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수면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ATP라는 것이 분해되면서 아데노신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는 수면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운동해서 피곤하면 잠 잘 자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그냥 일반적인 운동도 있지만 적어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 효과가 좋습니다. 중등도의 운동이란 최대 심박수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50에서 70%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중등도의 운동입니다. 근데 누가 사실 심박수 보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저도 그렇게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등도의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운동, 100m 달리기 같은 걸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운동들, 그 중간 정도에 어느 정도 하다 좀 쉬어야 되는 운동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강도 있는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정도, 적어도 3-40분 정도 해주셔야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수면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중등도의 운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쉬운 운동부터, 그냥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하시라고 하면은 주장창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걷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좀 올리셔야 돼요. 걷기 운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근력 운동도 좀 섞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중등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수면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좀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몸이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녁 먹고 간단한 산책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잠 안 올까 무서워서 가족들이 산책 나가자는데 그것도 못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낮잠을 피하세요. 밤 시간에 잠을 못 자다 보면은 낮에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싶은 유혹들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이야 그럴 짬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외국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을 자는 문화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피곤할 때 낮잠을 자는 거는 정말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은 밤에 또 잠이 안 오게 되고, 이 수면 장애가 지속적으로 악순환을 거쳐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낮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피하시고요. 너무 피곤하고 꼭 주무셔야겠다면은 20분 이내로 자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밤 사이에 있었던 수면 부채, 우리가 제대로 자지 못해 쌓여있던 그 수면에 대한 빚을 20분 정도 동안 잠깐 갚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낮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커피, 홍차, 녹차, 그 이외에 카페인들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걸 섭취를 자제하세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카페인은 각성 성분이 있어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카페인을 복용했을 때 그것이 사라지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드셔도 크게 무방하지만 오후 이후에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전에 드셔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전에도 가급적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카페인이라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어느 정도는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입이 심심하고 음료 같은 거 좀 마시고 싶고 다과 시간이 좀 갖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캐모마일을 좀 추천드려요. 저도 커피숍에 가면 주로 캐모마일을 먹게 되는데, 캐모마일 성분 자체가 수면을 좀 도와주고 마음을 이완시키고 불안작용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식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음식을 장에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쏘느라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게 되고 체중 증가를 만들게 되죠. 또 체중 증가는 수면 장애를 또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으로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밤에 시켜 먹는 치킨, 족발, 그런 단백질들이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우리의 수면을 많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먹는 라면만큼 맛있는 게 좀 없는데요. 라면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토마토라든가 브로콜리 등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한 음식들도 장 속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더디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감자, 상추, 양파, 바나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 우유 등이 있는데 사실 그닥 끌리는 음식들은 아니죠. 근데 이런 음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음식들도 먹으면 좋진 않지만 그나마 낫다는 얘기고, 가능한 한 자기 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섯 번째, 7시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흡연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담배 자체에는 각성을 시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우지 않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다가 깨면 담배를 피우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이참에 금연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침실과 침대는 가능한 한 잠잘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침실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침대에 누워서 TV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 보고 책도 보고 그냥 뒹굴거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면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뇌에서 우리 침대 자체를 생활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해서 밤에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원룸이어서 침실과 생활 공간이 하나인 분들은 좀 쉽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침대에 누워 계시지 말고 쿠션 같은 걸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다른 일들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좀 바꾸셔야 수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공간과 잠자는 공간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침실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은 침실 온도는 조금 다소 서늘해야지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의 온도는 조금은 따뜻해야 되고요. 심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은 활동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몸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게, 우리는 잘 때는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서늘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24도에서 26도,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2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좀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불 속 온도는 33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40도에서 60%가 좋습니다. 아까 운동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느끼기에, 잠자기에 다소 서늘하고 침구는 따뜻하면서 뭔가 습도도 적당하고 쾌적한 느낌이 들게 그렇게 침실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불도 너무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들, 여름철에도 사실 가벼운 구스다운 같은 걸 덮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땀 흡수도 잘 되는 재질이어야 되고요. 베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도 땀 흡수가 잘 돼야 되고 너무 말랑거려도 좋지 않고 너무 딱딱해도 좋지 않습니다. 쿠션을 눌러봤을 때 한 10%, 20% 정도가 물려주는 정도의 강도가 적당하고요. 가능한 한 목에 C라인, 우리 목이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그 라인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베개가 제일 적당합니다. 너무 높고 푹신한 베개는 피해주세요. 8번째, 자기 전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은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나마 좀 잠을 잔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을 먹으면 입면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좋지 않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을 때 수면의 단계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수면의 단계는 순차적으로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빠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술을 먹게 되면은 갑자기 깊은 잠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얕은 잠으로 빠지면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수면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단계적으로 될 때 그 수면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깨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체 리듬도 좋지 않게 만들어주고 멜라토닌 분비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이 수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시적인 방편으로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에는 좋지 않은 수면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전에 수면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9번째,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지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잠이 안 오는데 끝까지 이거를 이겨내려고 계속 누워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보자, 오늘 내가 자고야 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이 안 와서 일어나게 되면은 거실 밖에 바로 앞에다가 의자를 두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정말 지루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그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꾸벅 졸아요. 그러면 잽싸게 책을 덮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다시 또 주무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상하게 들어가면 잠이 또 안 와요. 그러면은 이래도 또 못 자겠다 싶으면 또 나오세요. 나와서 또 책을 읽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잠이 듭니다. 혼자 주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꼭 굳이 거실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침대 옆에 은은한 조명을 살짝 켜두고 거기서 책을 읽다가 바로 꾸벅 졸 때 책을 덮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실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렇게 좋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잠이 안 올 때 핸드폰을 최대한 조명을 낮추고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켜두고 전자책을 봅니다. 자리를 가능한 한 좀 안 뜨려고요. 그 전자책을 보다 보면 꾸벅 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잽싸게 핸드폰 옆에 놓고 바로 잡니다. 이것도 앞에 두 방법들이 좀 어려울 때는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꽤 효과를 봤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20-30분 정도 자려다가 도저히 못 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책을 읽으세요. 10번째, 잠자다 일어나게 되면은 시계를 절대 보지 마세요.
대부분의 불면증을 가지신 분들이 잠자다 일어나게 되면 몇 시인지 꼭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계를 방 안에서 치워버리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시계가 있으면은 자꾸 강박적으로 얼마나 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체크해보는 습관이 생겨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확인하게 되면은 몇 시간밖에 안 남았네, 몇 시밖에 못 자겠네,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시계를 보시면 안 돼요. 아침 알람을 맞추고 깨어나더라도 그냥 아침 알람을 믿고 그냥 몇 시간이 남았건 몇 분이 남았건 그냥 누워서 푹 주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수면을 더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반드시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계 보지 마세요. 11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우리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망막으로 들어오게 되고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인 멜라놉신을 자극하게 됩니다. 멜라놉신에서 빛이 들어왔다는 걸 감지하게 되고 이거는 시교차 상황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릿속에서는 빛이 들어왔구나, 낮이구나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밤에 분비되어야 될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멜라토닌이 없으면 우리가 잠자는 거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조금 어렵나요? 쉽게 얘기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낮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잠자는 호르몬을 잘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은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의 생각을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게 만들어서 잠을 자는데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침실도 어둡게 조명 같은 걸 켜지 않고 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이 안 올 때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읽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나마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명을 최대한 낮추고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켜놨던 겁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자기 전에 영상 시청이라든가 그런 스마트폰, TV 그런 자극적인 매체들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제일 뒤에 넣었는데요. 12번째, 잠을 못 잘 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라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에 대한 걱정, 다음날 힘들 텐데, 다음날 피곤할 텐데라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을 떨치지 못하면 예민한 분들은 정말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면의 단계가 있고 제일 깊은 잠에 빠지는 론렘 수면에 4단계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첫 잠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다음 잠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사실 그래서 첫 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 오랜 시간 자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첫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래서 90분 정도, 60분에서 90분 정도를 제대로 자게 되면은 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70%에서 80%는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면을 길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잠 안 자고 우리가 누워만 있어도 우리 몸의 신체는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을 반드시 많이 자야 된다, 몇 시간 이상 자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난 다음날 피곤할 것이다, 그런 강박적인 생각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쿨해지셔야 돼요. 에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못 자도 난 버틸 수 있어, 뭐 피곤하면 그 다음날 자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정말로 올바른 수면이 될 수 있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어쩌지? 좀 못 자면 어떡하지? 피곤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자기 힘들어져요. 조금 잠에 대해서 쿨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이걸 떨쳐내지 못하면 정말 수면 장애가 고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첫 잠이 중요하고 그때 잠깐이라도 자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수면을 꼭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잘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긍정적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잘 잔 사이클을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잠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수면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게 좀 달려왔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혹시 지금 보다가 잠드신 건 아닌 건가요? 이 영상을 보다가 잠이 들면은 제 영상은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잠자실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꼭 이 방법들을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똑같이 하고 행동을 바꿨는데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수면제를 사용하기 싫은 분들은 다음 영상에 제가 수면이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그걸 보고서 같이 수면제가 아닌 적절한 영양소를 먹어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